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7월 30일 오전 8시 24분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6번째로 기록될 정도의 강진으로 진앙은 페트로파블로스크 캄차츠키 남동쪽 110km 해역, 진원의 깊이는 20km였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심각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캄차카반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태평양판이 오호츠크 미소판 아래로 연 8cm 속도로 밀려들며 에너지를 축적하다 이번에 거대한 마찰력이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진 이후 캄차카 해안과 쿠릴 열도, 사할리 등지에서는 3에서 5m에 달하는 쓰나미가 덮쳤고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세베로코릴스크 항구 도시는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사할린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태평양 연안 전역에 걸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NHK는 쓰나미, 피난, 도망쳐라는 자막을 띄우며 긴급 방송을 편성했고 국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여진으로 유라시아 최고 활화산인 캄차카 클류체프스코이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현재 용암이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으며 화산재는 해발 6에서 8km 상공까지 퍼진 상태입니다. 러시아와 일본 항공당국은 저공비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일본 온라인 공간에서는 7월 대지진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나가 타츠키 료의 예언 만화 내가 본 미래에서 2025년 7월 5일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예고한 내용을 근거로 이번 캄차카 지진과 쓰나미를 그 예언과 연결짓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7월 말에 실제로 쓰나미 경보가 나왔다. 장소는 다르지만 시기는 맞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예언은 필리핀 해역이었지 러시아가 아니었다는 반박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캄차카 지진은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는 무관하다며 지질학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와 판경계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대규모 자연재해 위협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지진과 쓰나미가 실제로 발생하자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공약하며 취임한 뒤 관련주가 폭등세를 보이는 등 국내 금융시장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차세대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기존 암호화폐의 심각한 가격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특정 자산,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나 국채화 가치를 1대1로 연동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테더사 USDT와 서클사 USDC로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수급을 조절했던 루나 테라 코인의 붕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큰 경각심을 안겼습니다. 이후 시장은 담보형 중심으로 재편됐고 미국은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 시 100% 달러 또는 단기 국채 담보를 의무화하고 준비금 공개 및 회계 감사도 요구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미국 국채 시장으로 끌어들여 재정 적자를 완화하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 대응할 시급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원화 결제 비중이 각각 2.6%, 6.3%에 불과한 가운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원화의 국제 사용처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통화 주권 수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발행 주체를 민간으로 허용할지 한국은행이 맡을지 결정해야 하며 담보자산의 안전성과 발행 구조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담보 비율을 100%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 송금, 저축,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고 저렴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제도화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금융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코인을 넘어 국가 통화 주권과 금융 패권을 둘러싼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이 이 흐름 속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으며 침체된 미국 조선업의 재건 움직임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최근 한화가 인수해 운영 중인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로 미국 조선업제도약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셰러 파커 필라델피아 시장은 최근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도크 시설을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도 추진 중입니다. 이에 필리조선소는 우리는 필라델피아 경제 엔진의 일부가 됐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마크 켈리 애리조나 상원 의원도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켈리 의원은 상선단 확대 법안을 발의한 인물로 조선업 재건에는 민군 통합 공급망이 핵심이며 한국과 특히 한화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조선 시장의 19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경쟁국인 중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조선소는 한화의 기술력과 투자를 기반으로 미국 조선업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화는 지난해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특히 자사 조선 계열사인 하나오션의 선진 선박건조 기술을 필리조선소에 이식해 연 한척반 수준이던 생산 능력을 향후 10척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LNG 운반선과 군함 등 고부가 가치 선박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종무 조선소장은 10년 안에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선 최대 660톤 규모 선박 블록을 처리할 수 있는 골리앗 크레인이 가동되며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필리조선소는 대중국 관세 협상에서도 중요한 전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 상선단 확대 및 LNG 수출 운송의 자국화 법안 논의에도 한국 조선업계는 유리한 흐름입니다. 한화는 또한 미국 내 조선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70여 명의 지역 훈련생을 대상으로 조선 기술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현재 교육생들은 모두가 내 편이 되어주는 분위기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HD 현대도 미국 조선사들과 협약을 맺으며 조선 기술 수출에 나서는 등 한국 조선업계 전반의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조선 협력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첨단 고성능 미사일이 전장을 지배하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이 2026년 예산안에 포함시킨 3,000발 규모의 저비용 순항미사일 조달 계획은 이제 전쟁의 승패가 양의 힘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던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방공미사일이 수천 달러짜리 드론에 소진되는 비효율, 러시아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이 고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모습에 미군은 질이 아닌 양의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FAMM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한 발 평균 22만 달러, 가격은 10분의 1, 생산 속도는 10배 이상, 심지어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펜치로 조립 가능한 미사일 바라쿠다가 등장했습니다. 공구는 10개 이하면 충분하고 부품 수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만큼 생산 속도는 빨라지고 유지 보드도 단순화됐습니다. 전투기나 폭격기 외부에 장착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이 미사일은 C-17 같은 수송기에서 팔레트 방식으로 대량 투사도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방위 산업의 공급망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생산 철학의 결과물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전략이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무기 경쟁의 양상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연간 10여 발 생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FAMM으로 1년 만에 3,000발 이상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국에게도 이 변화는 큰 시사점을 줍니다. 북한이 물량 공세에 기반한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한국의 KA-MD와 킬체인 전략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성능 무기만으론 포화 공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대량 생산에 있어 세계 최강의 역량을 갖춘 나라입니다. 전자부품 드론, 정밀 유도 기술까지 갖춘 지금 한국형 FAMN 개발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양이 곧 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드라이버 하나로 조립 가능한 저비용 순항미사일이 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